7급 한자, 풀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풀초의 부수는 풀초이고 총 획수는 10획입니다. 풀초는 풀 모양을 나타냅니다. 풀잎, 일정한 구역에 모여서 서식하는 것. 뿌리는 넓고 얇게 뻗어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풀은 가꾸지 않아도 들판에 거칠게 돋아나고 가장 먼저 자라나기 때문에 공식 글을 쓰기 전에 대충 거칠게 적은 본문을 초고라 하고 어떤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를 초창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는 풀이라는 뜻 이외에 엉성하다, 거칠다, 초고를 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풀초와 유사한 한자는 모묘, 쓸고, 없을막, 이를, 조, 높을 탁 등이 있습니다. 풀초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제목은 풀에 담긴 삶의 지혜입니다. 초야의 작은 마을에 선비 본성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초가삼간이었지만 본성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삶이 초로 인생처럼 짧고 덧없음을 알았기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는 화초와 난초, 물망초를 심어 마음을 가꾸었습니다. 계절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끈기를 배웠고 같은 풀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치는 독초도 있음을 알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설 속 불로초를 좇기보다 바르게 사는 삶이 더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넓은 초원에는 향기로운 방초와 향초, 잡초 등 다양한 초본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었고 목초를 먹는 초식동물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공존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때때로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며 양육강식의 엄연한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야에 있는 연못의 수초와 바닷가의 해초를 보면서 세상이 참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본성은 낮에는 화초 재배를 하고 밭에서는 손으로 잡초를 뽑고 낫으로 예초하며 농사에 힘썼습니다. 틈나면 조상의 묘를 정성껏 벌초하여 효를 실천했습니다.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초서로 적힌 사초를 읽으며 역사를 배웠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초안을 쓰고 여러 차례 고쳐 마침내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초금목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탐관오리는 민초를 돌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욕심 많은 아전들도 초록동색이 되어 서로 결탁하며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방에서는 외국까지 침입해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탈했습니다. 왕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과 같은 질풍경초의 정신을 지닌 어진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학문과 덕망이 높다는 본성의 소문을 들은 왕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세 차례나 초가를 찾아가 나라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본성은 벼슬에 올라 나라를 바로 세울 초창기 정책을 마련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정책이 하나둘 올바르게 실행되자 그는 어느덧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본성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과 자신을 알아준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평생 나라와 백성을 섬겼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봄이면 들판이 초록으로 물들고 산천 초목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풍경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두고 자연을 사랑하고 학문과 덕으로 나라를 밝힌 인물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풀초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초원은 풀초, 들판원으로 풀이 돋아난 넓은 들판이고 초야는 풀초, 야로 풀이 우거진 들판이며 화초는 꽃화, 풀초로 꽃이 피는 풀이고 잡초는 섞일잡, 풀초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저절로 자라는 풀이며 방초는 향기로울 빵, 풀초로 향기로운 풀이고 향초는 향기향, 풀초로 향기가 나는 풀이며 난초는 난초난, 풀초로 난초라는 풀이고 물망초는 말물, 잊을 망, 풀초로 나를 잊지 말라는 뜻을 가진 풀이며 약초는 약, 풀초로 약으로 쓰는 풀이고 독초는 독독, 풀초로
독 성분이 들어있는 풀이며 불로초는 안일, 불, 늙을 로, 풀초로 먹으면 늙지 않게 해준다는 풀이고 목초는 기를 목, 풀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한 풀이며 수초는 물수, 풀초로 물속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풀이고 해초는 바다해, 풀초로 바다에서 자라는 풀이며 초록은 풀초, 풀을 록으로 풀빛과 같은 푸른색이고 초가는 풀초, 집가로 풀이나 지프로 지붕을 인집이며 예초는 베어낼 예, 풀초로 풀을 베어내는 일이고 벌초는 칠벌, 풀초로 풀을 쳐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며 민초는 백성민, 풀초로 백성을 즐긴 생명력을 가진 풀에 비유한 말이고 초서는 거칠초, 글 서로 획을 줄이고 거칠게 흘려 쓴 글씨이며 초고는 거칠초, 원고, 고로 거칠게 처음 적어본 원고이고 초안은 초고, 초, 문서 안으로 처음 적은 문서이며 사초는 역사사, 초고, 초로 역사 기록의 초고이고 초창기는 처음 초, 비롯할 창, 기약할 기로 처음 시작하던 시기이며 산천 초목은 산산, 시내천, 풀초, 나무목으로 산과 시내와 풀과 나무로 자연 전체를 말하고 초본식물은 풀초, 근본 본, 심을 식, 만물 물로 풀을 근본으로 하는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지 않은 식물이며 화초재배는 꽃화, 풀초, 심을 재, 가꿀배로 꽃과 풀을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고 초근목피는 풀초, 뿌리근, 나무목, 가죽피로 풀 뿌리와 나무 껍질이며 질풍경초는 빠를 질 바람풍, 굳셀경, 풀초로 모질고 빠른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이고 초식동물은 풀초, 먹을식, 움직일 동, 만물 물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며 초가 삼가는 풀초, 집가, 석 삼사이간으로 풀로 지붕을 인 집의 세 칸방이고 초로 인생은 풀초, 이슬로 사람 인 살생으로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쉽게 사라지는 사람의 삶이며 초록동색은 풀초, 풀을 록, 한 가지 동, 빛색으로 풀빛과 초록빛은 결국 한 가지 색으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이고 삼고초려는 석삼 돌볼고 풀초, 오두막집 려로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돌본다는 뜻으로 인재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며 결초보은은 맺을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으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말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다음 중 초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A. 풀이 돋아난 넓은 들판 B. 풀로 지붕을 인집 C. 향기가 나는 풀 D. 꽃이 피는 풀 정답은 A. 풀이 돋아난 넓은 들판입니다. A. 본성 선비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은 이유는 A. 불로초 B. 초식동물 C. 초로 인생 D. 화초재배 정답은 C. 초로 인생입니다. 3. 민초에서 백성을 풀에 비유한 핵심적인 속성은 A. 향기로운 냄새 B. 끈질긴 생명력 C. 아름다운 외양 D. 쉽게 꺾이는 유약함 정답은 B.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4. 질풍경초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바람과 풀이 함께 사라짐 B. 바람이 불면 풀이 자라남 C. 거센 바람에 풀이 모두 쓰러짐 D.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 정답은 D.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입니다. 5. 초서는 어떤 글씨체인가? A. 아주 작은 글씨 B. 정교하고 반듯한 글씨 C. 획을 줄이고 거칠게 흘려 쓴 글씨 D. 풀 모양으로 그린 글씨 정답은 C. 획을 줄이고 거칠게 흘려 쓴 글씨입니다. 6. 다음 중 결초보은과 같은 뜻의 사자성어는 A. 각골란망 B. 배은망덕 C. 토사구팽 D. 가머니설 정답은 A. 각골란망입니다. 각골란망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7. 다음 중 초록동색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는 A. 화이부동 B. 유유상종 C. 삼고초려 D. 가머니설
정답은 B.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는 뜻입니다. 8. 사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시골 선비들이 돌려 읽던 문집. B.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린 비밀 문서. C. 역사적 사실을 예쁘게 꾸며 쓴 소설. D.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거칠고 간략하게 적어둔 초고. 정답은 D.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거칠고 간략하게 적어둔 초고입니다. 9. 다음 중 초가 들어간 사자성어의 의미가 맞는 것은 A. 질풍경초, 쉬운 상황에서도 강함. B. 결초보은, 살아서만 은혜 갚음. C. 삼고초려, 인재를 구하는 정성. D. 초록동색, 색이 다른 사람과 어울림. 정답은 C. 삼고초려, 인재를 구하는 정성입니다. 10. 이 글에서 본성이 추구한 삶의 태도는 A. 질풍경초 같은 강인함과 바른 삶. B. 화려함을 조차 불로초를 구하는 삶. C.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자라는 대로 사는 삶. D.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여 세상과 단절된 삶. 정답은 A. 질풍경초 같은 강인함과 바른 삶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풀초의 부수는 풀초이고 총 획수는 10획이며 의미는 풀 모양을 나타냅니다. 풀잎, 일정한 구역에 모여서 서식하는 것. 뿌리는 넓고 얇게 뻗어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한자 뜻. 풀초를 획순에 따라 5번 적으면서 풀초 한자를 익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